하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그 지정 토론자입니다. 양목 박사님께서 한국의 미래 국방 전략 관련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사실 국방기획안에서 상당한 연구를 우리 손한별 교수께서 축적을 하고 계시고요. 하여튼 정말 요 읽는 것만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별로 추가할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 국방 전략을 논의하고 혹은 뭐 획득 전략을 논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사실 되게 좀 경계하고 싶은 것은 굉장한 기술 결정론에 우리가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즉 당연히 어떤 뭐 무기 체계의 변화, 어떤 새로운 뭐 과학 기술의 등장 이런 것들이 전쟁의 모양새를 바꾸고 방향을 분명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무기체계가 등장했다, 기술이 등장했다, 이것이 곧바로 전쟁의 형태에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더 예를 들어서 일반화되고 어포더블해지고 그 다음에 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식 내에 들어왔을 때 이때 이것이 실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패러다임적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늘상 이 국방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보고 있으면은 첨단 기술을 추구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거기에 마치 모든 답이 있다라는 식의 접근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기술 투자를 하고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과 격차를 크게 벌리지 못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의 상당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은 기술 자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조금 좀 걱정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일단 사실 지금 이제 다시 우리 국방의 얘기로 돌아갔을 때 제가 사실 이제 늘상 걱정하고 좀 하는 부분들 자체는 과연 우리한테 지금 국방 전략이라고 자신 있게 해외 제시를 했을 때 저것이 굉장히 한국만의 모델이다 혹은 굉장히 뭐 독특하다 혹은 굉장히 그 어떤 역사적인 해결책을 준다 이런 모양새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런 거죠. 국방의 목표가 제대로 이루어지려고 한다면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이 국방을 가지고 뭘 할 거냐 라고 하는 국가의 목표, 그다음에 국가가 어떠한 국가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명확해야 되는데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 앞에도 손학규 교수님이 지적해줬지만 뭐 북한, 북핵 뭐 이런 문제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략 자체가 이 외향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주변국이라든가 이런 거에 알려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상당히 국방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내향화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 어떤 이런 용어 자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맨날 정해야 되는 선진 강국, 뭐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굉장히 추상화된 단어로밖에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좀 문제의식을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국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정치권에서 먼저 판단이 나와서 그것이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간에 이 국익만은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확정이 돼서 이게 국방의 임무, 목표, 역할로 쫙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 맨날 정권 바뀔 때마다 언제나 이 순위가 앞뒤로 바뀌고 하는 이런 부분들 자체가 결국 그런 논의가 충분히 정치 쪽에서 성숙하지 않은 상태로 국방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사실은 이제 이렇습니다. 이게 그럼 뭐 대한민국이 과연 어떤 국가가 돼야 되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진국으로 뭐로서 뭐 편승 전략을 할 거냐? 아니면 뭐 일부 진보에서 좋아하는 균형 전략을 갈 거냐? 아니면 뭐 제3의 길을 갈 거냐라고 하는 거 이거 결국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인식뿐만 아니라 사실 외부의 인식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제한적인 그 지원을 얘기를 초기에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러시아에게 비우 국가로 지정이 됐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은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도 중요하지만 러시아가 이런 세계의 어떤 국제정치 맥락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어떤 전략적 그 이 틀 뭐라고 그럴까, 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 틈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국방 전략을 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특히나 이렇게 자꾸 뭐 무기 체계 하나 이런 것들로 뭔가 그 어떤 그 정권이라든가 국방의 이런 모습에 어떤 결정체로 그런 것들을 자꾸 내보려고 하는 모습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AI, 뭐 자율무기 체계 당연히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근데 그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뭐 5G 통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JADC2 같은 문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바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꾸 모래 위에 지금 이렇게 뭔가 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걱정이 되고, 사실은 이런 어떤 국방 전략 기획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더 탄탄하게 토대를 달라놓고 위에다가 쌓아 올릴 수 있게 기획이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말씀, 그런 것들을 좀 추가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한 가지 더 더하자면은 지금 뭐 이제 저도 그 2050 연구팀에서 우리 저 송경호 교수님께서 이제 그 책임을 하셨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같이 들어가서 늘 준비를 했지만은 그때 저희가 늘상 느꼈던 게, 야, 30년 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구체적으로 모양새를 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되게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이 맞느냐, 결국 뭐냐면요, 중간에 계속적인 수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수정 과정을 어떻게 편입시킬지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좀 이 그림 안에서 이 기획 안에서 이 피드백하는 이 과정을 굉장히 좀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제도된 것이 할 수 있다. 뭐 한 요 정도 말씀을 올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이 패널이 원래 그 이 시작 시간보다 한 8분 정도 늦게 시작을 했어요.